더불어민주당이 50조 원의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첨단 전략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꺼낸 한국판 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데요. 한쪽에선 사회주의 발상이다, 공상소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K-엔비디아의 꿈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개발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K-엔비디아 발언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지 재계, 학계에서도 논쟁입니다. 지금 50조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 아이디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저희 토론이 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K-엔비디아 발언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우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조금 해석이 되고도 있는데 좀 발언이 명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민주당 유튜브에 나오셔서 네.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네. 회사에 공공에서 몇 년 전에 20-30% 투자를 했다. 네. 그럼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해석되집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예. 그리고 그 지분 한 30% 정도를 미리 투자하고 있었다면 미리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투자하고 했다. 그래서 결국 예. 국민 거다. 국민이 지분을 30%를 가지게 된다면 네. 이런 가정이죠. 그런다면 이제 세금에 의지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세금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가 될지 예. 그 수익이 거의 규모에 따라서 예. 의존도를 약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발언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또 하나는 30% 지분을 국민 모두가 나눈다면 이게 조금 이 30% 지분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초기 설립이나 설립 초기에 투자를 해서 네. 지분 3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 그게 한 가지 가정이고 예. 두 번째 가정은 엔비디아 같은 그런 성공적인 투자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 가정인데 예. 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이슈가 되고 네.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만 예. 사실은 그냥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가정 자체 두 가지 자체가 네.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 자체에 허점이 많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4,200조, 100조 되니까 30% 들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뭐 1,200조, 1,300조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 국세가 1년에 뭐 한 360조 되니까 그거 일부 팔아가지고 세금 한 푼도 안 넣고도 살 수 있겠네라는 말이 되지만 예. 그건 결과론적이고 이 논리의 허점이 가정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온다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두 개 나오는 세계 시총의 1, 2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키웠던 회사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엔비디아의 반이 좀 될까 말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가 나온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아들이 있어갖고 축구 시키면 다 손흥민이 되고 딸 시켜갖고 골프 시키면 다 박세리 나온다 그러면 뭐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나온다는 가정은 가정이 조금 너무 극단적인 낙관주의 예. 내지는 사실 투자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예.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 정부가 30%를 계속 갖고 있어서 그거를 국민 몫으로 떼준다면인데 네.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큰 회사가 성장할 때까지는 199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엔비디아가. 1990. 3년. 네. 그러니까 30 한 몇 년이 지난 거죠. 네.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는 엔비디아가 된 거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지분을 계속 30% 유지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추가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계속 R&D라든가 뭐 시설 개선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예를 들면 대만의 TSMC라고 또 유명한 기술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모리스 창이 설립할 때는 대만 정부에서 50%를 대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부가. 그 50% 외국인 투자가 50% 했던 회사가 나름대로 지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분을 유지해도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회사가 커지니까 지금 7%밖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가 7%. 예. 그래서 네. 30%를 유지한다는 또 그 가정도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이고 허점이 있지 않나 두 생각합니다. 가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의 조금 가정 그리고 30%를 정부 그러니까 국민 몫을 유지한다면 이런 가정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뭐 이게 꼭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이런 것을 취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서 정부가 조금 투자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좀 나눠주겠다는 취지를 조금 좀 극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튼 너무 비현실적이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이용우 교수님 어떻게?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긴 한데 예. 지금 이야기를 했던 맥락 자체를 음. 보면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예. 환경, 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인데 AI. AI의 중요성에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투자자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제도를 이제 이야기하기엔 화두라고 보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사실 보면 투자 해임 기간이 너무나 길고 뭐 해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한테 맡길까 이 돈을 그 투자한 사람한테 20년, 30년, 짧게는 5년, 10년인데 10년 동안 간섭을 하지 않고 네. 5년 이상 적자 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정권이 5년인데 그 사람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이런 상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가버넌스 구조를 체계적으로 누구한테 맡기고 네. 이거를 장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공공의 돈이 들어갔다면 그냥 다 맡겨둘 수 없고 일정 정도의 감시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목적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기엔 화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K-엔비디아가 실제로 K-엔비디아를 만들어 30% 지분을 갖는다기보다는 AI 시대에 과연 AI 기업을 키우는데 이게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경영진들이 압력이나 이런 걸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자, 그런 제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 주도하는 투자 그럼으로써 뭔가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은 좀 괜찮겠습니까?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사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위해서는 국가 정부가 나서는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돈만 있다면 국부펀드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투자도 하고 또 일반 분야도 투자도 해서 국부펀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대찬성인데 예. 문제는 그러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어디서 그렇죠. 돈이 사실은 이제 지금 세계적인 모든 국부펀드들은 뭐 석유를 팔아서 큰 돈이 생겼다든지 천연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화 자금 안정을 위해서 갖고 있는 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이 조달의 어떤 그런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상황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한국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아무래도 세수도 부족해가지고 재정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이 조달하기 위해 갖고는 제가 봤을 때는 빚을 더 지거나 아니면 다른 연기금들도 이제 참여를 시킨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다른 연기금이 운영하는 돈을 또 출자를 받아가지고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일에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오히려 새로운 또 이 펀드를 관리하기 위한 에이전시 코스트만 늘리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약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석유를 팔아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금 조달의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조달 관련해서 연기금이 들어갈 경우에 좀 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교정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부가 주도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투자자가 자기 돈을 자기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리스크를 잘 압니다. 예.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옛날처럼 우리가 추격형 경제일 때는
누굴 벤치마크를 하면 됐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거의 선도형에 와 있기 때문에 앞이 예상이 안 됩니다. 앞이 예상이 안 될 땐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예. 그 리스크를 정부가 펀드를 통해서라든지 일정 정도 부담을 해줌으로써 민간이 그 리스크의 일부분을 정부나 공공에서 담당해 주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연기금의 경우에도 보면 연기금은 일정 정도로 자금의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자금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년짜리라고 하면 국민연금에서 자금이 일주일에 빠져나간다면 그걸 환매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조달과 예. 투자 내용, 투자의 대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도가 그걸 따라가고 있느냐. 현재 보면 이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예. 예. 벤처 투자나 엔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출자를 해서 민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벤처 투자를 하고 벤처 있거든요. 투자라는, 네, 간접 투자 형식이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민간하고 같이 맞춰서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태펀드가 최근에 자금은 조성 많이 되었지만 투자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좋은 기업을 찾지 못합니까? 아니면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할 스타트업이 없습니까? 예.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정부의 일입니다. 그리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네. 민간이 처음에 들어가기 힘든 거. 그렇지만 정부가 리스크를 좀 나눠주면 할 수 있는 부분. 네. 이런 것들 발굴하는 거. 이게 정부 역할이고 그거 팠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에서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들이 어디서 막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가능할 건가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 이런 문제를 던지는 하나의 제가 화두라고 했는데 화두로 본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정부가 주도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좀 다른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조금 떠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비슷한 게 모태펀드가 있다. 그런데 투자할 기업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모태펀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금 민간과 함께 돈을 내서 좀 좋은 스타트업 찾는 게 쉽지 않습니까? 투자 상황이 지금? 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게 많긴 한데요. 근데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국고펀드론 때문에 이제 얘기가 이렇게 시작된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수준의 레벨의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꺼낸 게 사실은 큰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시장상으로 크게 영향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미 국민연금이 1,200 몇십조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고요. 예. KIC라고 부르는 한국투자공사에서 뭐 350조 운용하고 있고 예. 또 민간의 자산운용사에서도 다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 뭐 한 3, 40년간 역대 누적 수익률이 한 6%, 6.8%, 6.7%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KIC는 뭐 한 4.7, 8%, 9% 수준인데 이제 정부의 중심으로 여기 이 기관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다 모여서 운영해도 이 정도 수익률인 겁니다. 예. 근데 얘들 이쪽은 또 뭐냐면 운영하는 대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라.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하죠. 종목당 10% 이상은 하지 말라든지 그런 네. 일정한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운영을 해도 이 정도 수익률인데 만일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50조를 새로 만들었어요. 예. 뭐 어떻게 조달됐든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산업은행이라는지 공공기관에 뭐 자금을 억지로 해가지고 동원하든지 이렇게 억지로 해서 팔 만든다는 비틀고 거겠죠. 저는 이제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죄송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찬성하시면 사제 다 틀어서 만드시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특정한 분야를 지정하고 어떻게 운영에 제한을 두면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을 해도 수익률이 4%, 6% 수준인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낮은 거에 대해 투자한 사람들은 예. 어떻게 기다립니까? 돈이 묶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따질 때, 투자의 효율성을 따질 때 누구든지 의욕은 있고 다 있지만 이걸 사실은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에. 네. 근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펀드들이 만들어져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AI를 말씀하셨는데
AI는 지금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떤 그 비상장 회사 관련된 시장에서도 예. 최대의 화두가 AI고 예. AI 관련돼서는 좋은 회사가 있으면 저도 지금 투자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투자할 만큼 그런 좋은 회사가 주위에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텍 펀드가 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그 어떤 형식이냐면 그 매칭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나서지 않고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같은 금액을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민간에서 투자할 때를 찾지 못하니 투자를 안 하니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걸 펀드를 만든다고 투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그런 강조드리고 면에서 아까 싶습니다. 이용우 교수께서 의원께서 아까 이제 투자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운영을 보장 담보를 해야 된다.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하다. 긴 기간 회임 기간을 버틸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정부 돈이 일단 또 들어가니까 뭔가 이 관리 간섭도 심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정부 주도는 좀 고려를 곤란하다.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KRC를 처음 만들 때도 예. 뭐 연금 사회 수준이 국가 사회 수준이 KRC 예, 2007, 5년 2005년 예, 한국투자공사요. 예, 투자 네. 외환 보유고를 일정 떼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도가 지나오면서 KIC 자체가 가진 독립성을 굉장히 보호해 주려고 하고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렇지 저는 하나의 좋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리스크나 현실을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안 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럼 뭘 바꿔야 될까? 이런 걸 지금 정비를 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이건 공상인데 자꾸 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회적 담론으로서 네. 끌어올려가지고서 우리 진짜 투자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 네. 또 시장은 또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아, 국가 제도는 어디가 잘못된 게 있을까? 할 수 있는 화두로서 던져서 우리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정치인들 자체도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한번 보면서 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자고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그 스타트업이 뭔가 덩치를 키워가면서 성공을 해가지고 점점 유니콘도 되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 뭐가 우리나라의 경우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노동 문제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심각한 여야 갈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돈이 없어서 과연 스타트업이 안 나오느냐? 아까 그 환경, 우리 스타트업에서 훌륭한 스타트업이 안 나오는 그 환경 어떤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의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첫째도 자금, 둘째도 자금, 셋째도 자금입니다. 자금입니까? 네, 자금이 풍부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스타트업 벤처 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퍼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장적인 그런 그 투자 수익률과 이런 것들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정부는 그걸 돈으로 다 해결해 주면 돈이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 돈이란 건 항상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거는 규제 같은 것들입니다. 규제. 예, 얼마 전에 반도체 뭐 얘기 나올 때 주 52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사실 스타트업이나 R&D가 중요시 되는 기업들한테는 적용하는 거는 지금 노동 정책을 적용하는 거는 기성 기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제 한국에서 좀 더 해야 될 거는 뭐 뭐라고 뭐 한국에는 교육률이 뛰어나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다고 하지만 예. 이 인재들을 좀 더 키우는데 정부는 더 뭐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공계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뭐 상대 나온 사람들이나 법대나 의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연봉이 한 10배 되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그런 이 인프라 환경과 거시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는 좀 더 노력해야 되지 50조짜리 펀드 이런 거에 국한해서 시야를 두면 안 된다는 게 뭐 저희 정부가 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관련해서 잠깐 언급한
뭐 엔비디아, K-엔비디아 하니까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과 좀 연계해서 우리가 뭔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연계해서 이용호 의원께서 혹시 해주실 말씀? 뭐 저는 52시간제 예외 적용. 뭐 R&D에서 예외 적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그 얘기는 삼성의 반도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삼성의 R&D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못한 거냐? 오히려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가버넌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실제로 특별연장 근로제는 일본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8년부터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그는 특정하게 이를 규정할 수 없는 네. 특유한 사무직이나 행정직에 대해서 적용하되 그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걸 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R&D 인력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다른 주식 보상과 같은 회사 가치 올라가는 건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이게 같이 이야기가 돼줘야지만 네.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연장 근로를 해도 일할 의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근로시간 늘리면 된다. 저녁 늦게까지 있어라.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필요 조건이 같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빠진 채 갑자기 52시간을 앞으로 내세우면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잘못된 게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나 부분을 따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을 적게 해서 예. 그런 걸로 원인을 전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요. 거기 국부펀드 또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니까 뭔가 이제 그 좀 돌아가면서 이 정권이 새로 바뀌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금융 상품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그린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 K-엔비디아 구상과 뭐 좀 다르지만 성격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펀드들의 실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그 수익률이 만약에 좋았다 그러면 지금 이미 앵커님도 다 알고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펀드 사이즈도 없지만 존재감도 없고 이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분야에 앞서는 게 시대를 앞서서 훨씬 더 수익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는 이런 뭐 어떤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도 가장 최근에 또 밸류업 뭐 지수 만들었고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도 있잖아요. 밸류업 지수 만들었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예. 그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좀 약간 뭐 이렇게 실적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름을 내서 만들었지만 예. 궁극적인 거는 다 시장 수익률에 근접합니다. 거의 다. 예. 뭐 이제 그 밸류업 지수 같은 걸 하나 예를 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예, 사실은 보통 기업보다는 더 좋은 PBR이든 ROE든 다 좋은 기업들 모아놓은 지수예요. 예. 이 지수가 지금 한 1,007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1000에서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1000에서 시작했는데 1007이니까 뭐 거의 없는 데다가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뭐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서는. 코스피를 예. 좀 못 따라가네요. 못 따라갑니다. 1, 2월 달에 이제 코스닥은 1, 2월 달 네. 기준으로 8.34%였고요.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5.57. 근데 왜 이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은 3.65. 왜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이렇게 낮으면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자체의 성격이 좀 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사실 뉴딜 펀드 만든다고 할 때 그때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건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예. 그때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벤치마크를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좋은 펀드가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지. 예. 왜 정부가 지수를 함부로 만들어서 예. 그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찬성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때 뉴딜 펀드. 전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길게 갈 수 없다는 건 항상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국부펀드도 그런 맥락에서 저도 이제 좀 반대하는 이유죠. 예. 하여튼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펀드다 투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루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줘야 되는 영역이지 예.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요한 거는 화두를 던져서 지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투자 관행이라든지 그리고 정치가 해줘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줘야 될 역할 이런 것들 명확하게 구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이번 사실 이런 이슈가 예. 대표적인 정치인에 의해서 나와서 논쟁이 됐다는 사실 자체도 보면 예. 이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필요한 게 뭔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예. 우리의 투자 문화나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이 제도 환경을 고치는데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 정치인이 하게 되니까 반대편에서는 뭐 공상 소설이다,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비판도 좀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비판 자체도 정치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국부펀드 10개, 100개를 만들어도 저는 찬성합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기 힘든 현실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돈을 벌어가지고 네. 그걸 뭐 나눠주든 네. 정부가 대신 재정으로 쓰든 그건 사용하는 그건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때 문제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성공했는데 돈을 나눠주면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한 자체가 이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의 시작부터 이제 접근을 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지만 나중에 돈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준다 그거 가지고 사회주의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는 예. 뭐 떡줄 사람은 떡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하고 같은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돼서 돈을 벌었으면 네. 그때 이제 논의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공동에 나눠 가지든 아니면 재정 대신으로 쓰든 뭐 국가의 큰 정책을 위해서 쓰든 근데 그걸 먼저 앞서서 얘기하는 거는 힘들다고 보는 게 절대 그렇게 벌 수가 없습니다. 벌 수가 없다. 국가 정부가 나서 가지고 만든 펀드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 저희 한국의 어떤 그 국민연금, KIC 그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모든 국부 펀드들을 실적들을 다 보면요. 예. 이게 민간 수익률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국부 펀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석유를 팔았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노르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고예요. 제일 큰 펀드죠. 뭐 아부다비에는 뭐 또 싱가포르도 돈을 많이 벌었고 테마섹, GIC 두 개나 있어요. 그런 펀드가 그렇게 만들어서 돈을 벌어갖고 국펀드 운영해서 생긴 수익금은 재정에 쓰지 않습니다.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투자도 하고 또 뭐 회사에 나라에 또 어떤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 있을 때 비용 쓰는 거지. 나눠 갖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금 안 내도 될 정도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세금을 재정으로 쓰는데 네.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서로 AI 시대 어떤 새로운 기업을 만들기 위한 뭔가 제도적, 환경적인 틀과 기준을 만들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박병호 숭실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